자, 합니다. 대표값의 뜻이 어떤 거냐면 어떤 집단이 있었을 때 그 집단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수치들이 있어. 그거를 이 책에는 세 가지 정도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인데 자, 셋 중에 니네가 어색하지 않은 거 딱 하나야. 평균이란 단어는 어색하지 않죠. 평균 실제로 내보잖아. 실제로 무슨 시험 보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알고 있어 평균? 문제풀이 우리 진도 나가면서 활용할 때도 평균 문제가 덜어 있었지. 그래서 식을 어떻게 세웠냐? 숫자들을 다 더해가지고 그 과목의 개수로 나누지. 그래서 유식하게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걸 토대로 얘기하면은 각각의 과목의 성적을 변량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1학년 통계 뗐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과목의 개수들을 센 거를 빈도수 줄여서 도수라고 불렀어. 그래서 국영수 시험을 봤으면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별량이 되는 거고 그 과목의 개수 3개가 도수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식이 뭐였느냐? 공식으로 한 건 이제 오늘이 공식상 처음인데 문제 풀면서 우리가 안 거지. 어떻게 보면은 별량을 다 더해서 전체 도수로 나눠주는 게 평균이고 그대로 여기 나오는 거야. 그래서 평균은 어색하지 않아. 그리고 보편적으로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대표값 중에 하나가 평균이라서 제일 첫 번째로 책에도 써 있어요. 근데 여기 내용이 너무 간소화돼 있어. 그래서 좀 써줄게. 자, 그래서 그냥 뭐 개념 정리만 해보면 별량은 어떤 데이터 값을 당연히 뭐 한 거야? 수치화한 거야. 수치화. 자, 수치화라는 거는 숫자로 표현했다는 뜻이에요.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도수가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게 그 별량의 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도수 분포표도 공부했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어떻게 써 있었냐면 도수까지 했어. 각 계급에 있는 자 별량의 수예요. 정확하게는. 자 여기까지가 중학교 1학년 내용이고 자 그럼 대표값은 내가 아까 말한 게 뭐였다? 그 집단을 대표하는 값이야 말대로. 자 그래서 유식하게 어떻게 써있냐면 그 집단의 특정 집단의 자 어떤 별량이 있겠죠. 경향을 나타내는 자 숫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숫자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별량이라고 합시다. 수치라고 합시다. 그냥 수치라고. 자 그럼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게 뭐다? 평균이에요. 자 뭐 이미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합시다. 뭘로 나온다 했어? 평균은? 별량의 합을 전체 도수로 나눈다. 자 이게 평균인데 자, 말 나온 김에 잠깐만 얘기해보면 우리 식수여기 할 때 이것만 외우지 않았죠. 모두 외웠냐? 평균의 공식 자체가 기울기나 삼각비처럼 분수구조야. 그럼 분수구조는 필연적으로 변형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넘겨 보면 우리 식수할 때 이거 되게 많이 썼지. 별량의 합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었어? 평균에다가 전체 도수를 곱했죠. 자 문장계 활용 풀다가 우리 이거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중1 때부터 하고요. 사실 1차 방정식 활용 이거 할 때부터 이미 나랑 하지 않았지만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평균을 계산하는 게 단순하게 국어, 영어, 수학 성적 이렇게만 적혀 있으면 성적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땡이야. 간단해. 근데 대표값이나 이제 뒤에 나오는 3포드까지 얘기했을 때 니네가 짜증난다고 얘기할 게 뭐냐면 도수 분포표에서 계산할 때가 좀 귀찮아. 특히나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그 3포도에서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게 있는데 그거 계산할 때 계산이 겁나 귀찮아. 네. 그 이유가 뭐다? 숫자가 간단할 때는 그냥 할 수 있지만 도수 분포 볼 때가 굉장히 껄끄러운 게 있다. 그거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게. 자, 그래서 도수 분포표도 평균을 계산할 건데 여러분 도수 분포표에 단점이 하나 있었어. 대답하면 시험을 하루 밀어줄게.
일요일로 본다고요? 다음 시간. 다음 시간. 다음 주 화요일이지. 숙제가 줄어드는 거야. 기대한 내가 거지. 이게 5초만 내로 시간이 없어. 그게 어떻게 생겼어요? 예? 어떻게 생겼어요? 모르겠네. 어떻게 생겼어요? 야 미쳐버리겠다 그냥. 단점. 정확한 값을 알아보기가 힘들다. 그거 아니에요? 찾았지 너 보고. 아니요? 아이 뻥치지 마. 어디 있네 이거. 뭐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대답해? 저 그거 천재 아니면 얘 어떻게 생겼는지만 봤어요. 뻥치지 마. 여기 뒤에 이거 그래프만 봤는데 30이잖아. 어디서 봤어? 빨리 얘기해. 636번의 그림 제일 도수분표 아니에요? 아 얘가 맞는지만 본 거예요. 얘가 기억은 났는데 636번? 네 아닌데? 아니 그 이건 막대 그래프야 그냥. 아 그래요? 아, 내가 뭐 말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래 다음 주 화요일에 봐. 아싸 남자가 말한 거 지켜야 돼. 뭔가 허무한데? 상당히 얻어 걸렸네. 너무 숫자가 적잖아 보면. 그래 주말에 죽었다. 공부해봐야 되는데 다음 주말에 껴서 공부해. 알았지? 아 그냥 올까봐 그냥 한번 던져본 말인데 진짜 맞춰버리네. 자 올라가자. 특징 뭐라고? 진짜 별량이 얼마인지 몰라. 자 그럼 잘 들어. 별량의 합을 더해야지 평균을 구할 수 있는데 진짜 별량을 모르면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도수분포표에서는 각 계급의 별량을 다 모르기 때문에 단원 이름이 대표값이잖아. 각 계급의 배운 건 기억나냐? 근데 그런 거를? 네? 별량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걸 배운 건 기억이 나? 네. 아무리 봐도 공부를 안 해서 무식한 것 같단 말이야. 공부 좀 하지 않았지? 안 해서 모르는 거야 아무리 봐도. 나 이 얘기를 그 중3 애들한테 진짜 많이 얘기했고 어제 얘기했더니 20분 만에 단어 90개를 외웠대. 영어학원에서. 가능함? 처음 보는 단어. 가능해? 아 니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가능해? 이게 이론상? 자기는 할 수 있어? 난 절대로 못한다 그랬거든. 근데 영어학원 다니는 애들이 거의 학원이 이렇게 해요 이러던데? 90개가 조금 아 그건 너무 투머치야 이거는? 네 그럼 몇 개를 외워? 60개를 외우니? 바로 벼락치기 하면 50개 그러니까 똑같네 니들도.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거라니까. 난 못해 그렇게 절대로. 어떻게 그렇게? 심지어 통과하고 집에 갔다 그러더라고. 맨날 그러냐? 했더니 시험 학원 갈 때마다 그런다는데. 단어 암기 제일 싫다. 아, 그러니까 어제 말하다 영어학원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왔어.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니들 노력하면서 공부 못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애들은 그게 아니래. 자기 머리가 안 좋대. 그래서 너 얘기하다가 영어학원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한 거야. 어제도 20분 만에 90개를 외워서 통과했다니. 거봐. 암기력은 하니 쩔잖아 나보다. 무식한 거 아니야 너. 공부를 안 해서 무식한 거지. 이랬단 말이야. 자 아무튼 뻘소리 말고 빨리 합시다. 자 도수분포표에서는 별량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잘 맞췄고요. 각 계급의 별량을 모르다 보니까 대표적인 값으로서 이 단어랑 같은 의미는 아니야. 그냥 모르니까 별량을 그 계급에서는 이 별량이 있다라고 하나 딱 정해놓는 게 뭐를 쓰느냐? 계급값을 써요. 이것도 중1 때 했어요. 물론 계급값은 문제집에는 나와 있는데 교육과정에서 계급값은 여기 나오는 거야. 근데 시중 문제집에 계급값이 써 있어. 그래서 그냥 수업을 해줬겠죠. 초딩일 때. 그렇지? 계급값 어떻게 구했어? 20부터 30까지라고 써 있으면 더해서 나누기 2한 거였죠. 정확하게 딱 가운데 있는 값이었어요. 중1 거. 물론 이상 미만이었다. 야 도수분포표가 뭐예요? 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 주는데 공부 좀 해라 진짜. 아 답이 없네 진짜. 그러면 안 돼! 농담을 한 거죠. 아, 뭐 농담이야. 진담이지만 뻥치고 앉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야. 평균부터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공부할 분산 표준 편차까지 얘기했을 때 실수 많이 하는 게 이거 여기에서 도수가 표에 적혀 있어. 각 계급마다. 그럼 그 도수를 곱하지 않고 계급값만 더해가지고 전체 도수로 나누는 바보들이 계신데요. 이거 1학년 때 이미 했던 거야. 비슷한 거. 어떻게 하냐면 조심해야 되는 건 3번이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각 계급에 계급값이 있다 했잖아.
여기다 반드시 뭐를 곱해? 도수를 곱하세요. 왜? 예를 들어서 10부터 20까지의 계급이 있어. 그럼 계급값 15지. 거기에 도수가 만약에 100이라고 써있어.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야? 15 정도 되는 별량을 갖고 있는데 그게 몇 개 존재한다? 100개 존재하기 때문에 15를 100번 더하면 곱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별량의 합이라고 했잖아. 똑같은 거 100번 더하면 곱하기 100 맞죠? 그래서 곱하기를 이거 꼭 해줘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그걸 이제 뭘로 나눈다? 당연히 전체 도수로 나눠주면 되겠다. 아, 이거 합을 안 써줬네요. 됐음? 자, 이렇게 하는 게 도수분포에서 평균 계산하는 거고, 자, 이미 우리가 많이 겪어봤죠? 그래서 어색하지 않다. 현실적으로도 대표값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됐느냐? 자, 저번에 평균까지 얘기를 좀 했는데요. 자, 특징만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걸 얘기 안 했어. 장단점이 있거든. 자, 대표값으로서 우리가 평소에 흔하게 맞닥뜨렸던 게 평균이라고 했고 두 가지가 더 뭐가 있다 했냐면 최빈값하고 중앙값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중에 원래 수학적인 개념이라는 게 왜 만드냐?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 일단 대표값으로서 평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안 좋은 점이 있는 별량들이 있으면 다른 대표값을 한번 써보자 라고 만들어진 게 중앙값, 최빈값인 거야. 자, 그럼 장점이 뭘까요? 평균 어떻게 계산한다 했어? 주어져 있는 별량을 싹 다 더해가지고 도수로 나눈다 했지. 그러면 주어져 있는 별량을 평균을 계산할 때 다 써먹죠. 예외 없이 다 쓰지 않습니다. 더하기 빼기를 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장점은 무시하는 별량이 없이 모든 별량을 고려하여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모든 별량을 대입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집단의 특징을 나타낼 때 모든 데이터 값을 쓴다는 거죠. 특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되고, 단점은 뭘까? 이건 숫자를 하나 내가 보여줄게. 별량이 5개가 있어. 하나, 1996. 평균 내봐. 다 더하면 얼마야? 2000이지. 뭐 뭘로 나눠? 5로 나눠야 되지. 5로 나눠야 되지. 5로 나누면 평균이 400이죠. 맞죠? 평균 제대로 계산했네요. 근데 평균이 400인 게 잘 들어라. 계산은 맞는데 너무 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니? 왜? 얘랑은 무려 399가 차이나? 얘랑은 1000이 넘게 차이나? 맞지? 그럼 평균의 이거 대표값의 참뜻이 뭐였어? 그 집단의 별량을 표현할 수 있는 수치잖아. 기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야.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이렇게 된 주된 이유가 뭘까? 얘 때문이에요. 한 놈만 너무 나대고 있죠. 너무 크죠? 반대로 1억인데 하나만 1이야. 그럼 또 평균이 겁나 차이가 나겠지. 무슨 얘기 하지 않겠니? 그래서 단점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이렇게 나대는 숫자. 말로 나댔다고 했지만 극단적인 값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너무 크거나 작은 거야. 극단적이라는 얘기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거야. 자, 값이 있는 경우 대표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대표값으로서 부적절한 거예요. 자, 요걸 통해 하나 이해하면 될 것이고 또 하나의 단점이 뭐가 있냐면 알아서 필기 잘해, 알았지? 알아서 잘해. 또 하나의 특징이 뭘까? 야, 평균의 계산의 특징이자 단점이 이거야. 평균은 뭐로 나눈다? 별량을 도수로 나누는데 근데 생각해봐. 그 집단의 데이터가 무조건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야, 이 반에 데이터를 학교에 대한 데이터를 추려내봐 라고 했어. 그러면 불임중, 부원중, 모락중이지. 아 잠깐만 이거 신기증 같냐? 모락중이지. 모락중, 저인간 대한지. 그렇잖아. 그러면 내가 말한 데이터가 숫자야? 학교 이름이잖아.
그럼 이 집단의 학교의 평균을 계산하세요. 계산할 수 있어요? 2분의 뭐락중? 이런 거죠. 뭐 이상하잖아. 말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단점이 뭐냐면 별량이 숫자, 그러니까 자료가 숫자가 아닌 경우는 평균을 쓸 수가 없어요. 사용조차 안 돼. 느낌만 맞으면 돼. 이해됐죠? 그럼 단점이 생겼지.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제 두 개. 중앙값과 최빈값인데, 자, 변호사 이제 3번이 될 거야. 저번에 네모 2번까지 썼을 거예요. 그럼 이 중앙값은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까? 이거부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중앙값 자체의 특징을 좀 얘기해 봅시다. 자, 이 녀석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별량을 크기 순으로 놔야 돼. 작은 거부터 놔야 한다는 거야. 날 후 단어에 써있잖아. 중앙값이잖아. 그럼 가운데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날 후에 말 그대로 정중앙에 있는 별량을 찾아내면 정중앙에 있는 크게 중앙값이야. 간단해. 크기 순으로 내라는 게 핵심이야. 자, 그럼 하나 보여줄게. 어렵진 않다. 예를 들면 자, 그냥 크기 순으로 바로 써볼게. 두 개의 집단이 있습니다. 위에 거랑 아래 거의 차이점은 이거다. 위에 거는 개수가 홀수개야. 아래 거는 짝수개다. 맞지? 그러면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이면 5개의 별량일 때 정중앙에 배열된 건 누구야? 요게 정중앙에 있죠. 딱 얘 기준으로 왼쪽 2개, 오른쪽 2개 있으니까 얘가 센터지, 센터. 그럼 그때는 이 집단의 중앙값은 5라고 쓰는 거야. 쉽지? 근데 짝수개일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2, 3, 5, 7, 8, 10인데 정중앙에 있는 숫자가 5도 아니고 7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면 잘 봐라. 5하고 7의 정 가운데 있는 어떤 미지의 숫자가 정확하게 센터에 있는 것이죠. 어떨 때 이런 일이 벌어져? 짝수개일 때는 잘 들어. 홀수개일 때는 주어져 있는 별량 중에 하나가 무조건 중앙값이 돼. 어떨 때? 홀수개일 때. 짝수개일 때는 별량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자, 그 될 때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잘 들어가 봐라. 일단 요거부터 계산해보자. 이럴 때 중앙값을 계산하는 건 이 주황색 자리에 누군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게 센터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 녀석을 찾는 방법은 가운데 몰려있는 두 별량이 5하고 7이 있죠. 저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 나누기 2를 때려버리면 그게 중앙값이 돼. 그러면 나누기를 할 때는 언제만 이래? 별량이 짝수개일 때만 이래. 그럼 당연히 홀수개일 때보다 짝수개일 때가 계산이 귀찮겠지. 그럼 짝수개가 더 쉬운 문제도 잘 나와. 근데 내가 아까 뭐라 했냐면 홀수개일 때는 주어져 있는 별량이 중앙값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중앙값이 6이 나왔지. 그 6이 애초에 별량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때는 중앙값이 기존에 별량이 없는데 있을 때도 있어. 어떨 때 그럴까? 6이면 어떡할 거야? 더해서 나누기 2하면 6이지. 그럼 그때는 그 6이 기존 별량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슨 말을 안 되겠어? 꼭 그런 특징만 이해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6이면 기존의 별량인 6값이 그대로 중앙값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개념에 이렇게 나와. 자료가 짝수개일 땐 기존의 별량이 중앙값이 아니라 이렇게 써있을 때가 있어. 그럼 맞아 틀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구분만 지으면 되고 홀수개일 땐 기존의 별량이 중앙값이다. 이건 100% 맞아요. 자, 이해만 하면 됩니다. 원래 말로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설명으로만 좀 해줄게. 자, 그러면 장점 단점 얘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장점이 뭘까요? 뭐가 장점일까요? 내가 평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중앙값과 최빈값이라고 했지. 그럼 얘는 그 중에 누구를 보하는 거냐면 이거야. 단점 2개 있었죠? 이거야.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보완할 수 있는 게 중앙값이야. 자, 그거 먼저 말로 써주고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자, 별량에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대표값으로서 적절하다. 아이고, 장점을 안 썼네요.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대표값으로서 적절함. 왜 그럴까? 이거 크기 순으로 나열돼 있지.
1996이야. 심지어 몇 개야? 홀수계죠. 홀수계는 기존의 별량이 중앙값이 된다며. 그러면 정 가운데 있는 숫자가 1이잖아. 그럼 생각해봐. 평균으로 400이라는 대표값을 썼더니 너무 이질적이었잖아. 근데 이거를 중앙값을 따져봤더니 1이야. 둘 중에 뭐가 더 적절해? 기존에 있는 별량들은 보니까 하나 빼고는 다 1이죠. 그럼 이 집단은 별량의 특징으로서 1이라는 애들이 많으니까 이 녀석들은 거의 대부분 대표적인 성질이 1이라는 값이야 라고 나타내는 게 이질적인 평균을 쓰는 것보다 좀 더 적절하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에는 평균보다는 이게 조금 더 적절하다. 보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녀석의 보완 대상이 중앙값이라는 거야. 그 흐름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 했더니 단점이 있어. 완벽한 건 없는 거지 세상에. 뭘까요? 이거는 평균의 장점이 이 녀석의 단점입니다. 평균의 장점이 뭐였어요? 모든 별량을 다 더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모든 별량을 고려했다고 했지. 근데 중앙값은 모든 별량을 고려하지 않아. 근데 이게 말이 좀 애매한데 크기순으로 나열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1부터 1996까지 크기순으로 나열했으니까 써먹긴 한 거거든. 근데 중앙값을 추려낼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써먹지 않은 거지. 중앙값이 1이라는 거를 최종 결론을 도출해낼 때는 평균은 더하기를 다 했잖아. 그럼 반영을 한 건데 얘는 크기순으로 나열했다라는 거 빼버리면 별량을 중앙값이 1이라는 걸 고려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든 별량을 써먹진 않았다라는 좀 단점 아닌 단점이 좀 있어요. 여기 좀 애매모호한데 1996을 제껴버린 거잖아. 요거를 예시로 봤을 때는. 왜? 너무 이질적이니까.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 거야. 알았어?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좀 되겠지. 평균은 다수의 의견을 다 존중을 한 거야. 오케이? 모든 의견이죠. 모든 의견. 그래서 단점은 평균의 장점이 단점이 되더라. 자, 모든 별량을 고려하지 않는다가 단점이 돼요. 그럼 일단 중앙값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러면 별량이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평균이 좀 더 좋나? 중앙값이 좀 더 좋나? 좀 구분을 짓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중앙값은 이거를 보완하지 못했지. 왜? 중앙값도 내가 아까 뭐라 했어? 크기순 나열이라고 했잖아. 크기라는 거는 자 똑같아. 아까 우리 이 반에 학교의 데이터를 추론해 봤더니 부한 중, 불임 중, 대안 중, 오락 중 이렇게 나타났잖아. 그러면 크기 순으로 나열할 수 있어? 뭐 불임 중이 2명이니까 불임 중이 부한보다 큰 학교인가?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지? 그래서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크기 순 나열이 좀 불편하지. 그래서 이 단점은 중앙값도 커버를 칠 수 있다 없다? 없어. 자, 그래서 하나가 더 추가돼. 그럼 이 빨간색 그 두 글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뭐냐면 다음 거 최빈값입니다. 자, 최빈값은 줄임말이에요. 최는 최다 할 때 최야. 가장 최자야. 빈은 출현 빈도수 할 때 빈이야. 값은 뭐 수치, 숫자라는 개념인데 여기에서의 값은 별량, 데이터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의미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했으니까 이거를 보완했다라는 게 이 녀석의 뭐가 될까요? 장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설명을 내가 다시 한번 해줄게. 자, 일단 최빈값의 정확한 뜻부터 얘기해볼게. 빈도수가 가장 높은 값이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자, 그래서 그 빈도수는 자료의 도수를 얘기하고요. 자, 가장 큰 값을 최빈값이라고 하고, 자,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잘 봐라. 이건 예시 먼저 보여줄게. 얘들이 많이 틀리는 게 최빈값이야. 잘 봐. 자, 내가 예시를 좀 만들어 봤거든. 아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거지? 자, 다 써고 얘기해보자.
자, 도수가 가장 큰 값이 최빈값이라 하셨어. 그러면 첫 번째 예시에서 도수가 가장 높은 별량이 뭐야? 1이 4개고 1956 하나지. 그럼 1이 제일 많지. 그럼 이 집단의 최빈값은 1이야. 쉽죠? 근데 헷갈리는 게 이제 밑에 있는 거야. 1 2개, 2 2개, 3, 4, 5는 하나씩이야. 그러면 최다 빈도수를 갖는 건 1, 2가 공동 1등이지. 밑에는 다 이걸 거야. 공동 순위가 있을 땐 둘 다 최빈값으로 쳐요. 공동 1등만이야. 그래서 1이라는 별량과 2라는 별량이 둘 다 무슨 값이야? 최빈값이야. 자,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 야, 어떤 집단의 평균은 싹 다 더해서 도수로 나누다 보니까 무조건 어떤 숫자로 딱 하나밖에 안 나오지. 평균이 막 2개가 나올 때가 있었어. 그런 건 절대로 없어. 그 다음에 중앙값도 똑같아. 어쨌든 홀수계건 짝수계건 크기 순으로 나열해가지고 하나의 값으로 나오잖아. 근데 최빈값은 2개가 나타날 때도 있어. 이게 특징이야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1, 2, 3, 4, 5, 6, 7이래요. 얘는 보니까 모든 도수가 모든 별량이 하나씩밖에 없죠. 자, 똑바로 앉고 수진아. 모든 별량이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모두 도수가 1이잖아. 그럼 공동 1등이야? 야, 최빈값의 뜻이 뭐예요? 가장 도수가 큰 거 찾아야 돼. 야, 도수가 크다 작다는 상대적인 거 아니야?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건데 다 도수가 1이야. 그럼 누가 더 많다, 누가 더 적다라고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 없지. 그럼 얘는 어느 하나 도수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따라서 얘는 최빈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또 특징이 뭐야? 평균은 계산하면 무조건 뭔가 나와. 중앙값도 나열하면 무조건 뭔가 하나 나와. 근데 최빈값은 없을 때도 있어. 이게 특징. 그래서 최빈값은 하나일 수도 있고 하나 이상일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이게 논란의 문제인데 사실 예전에 최빈값 있나요? 없나요? 2, 2개, 3, 2개, 4, 2개잖아. 그럼 유독 도수가 많은 별량이 있니? 공동 1등이지. 그럼 없어. 이거 애들 헷갈려한다. 내가 얘기했잖아. 최빈값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된다. 어느 누구 하나라도 더 높다 낮다라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몽땅 다 2개로 똑같잖아. 그러면 이건 어느 하나라도 높은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최빈값이 이렇게 없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노란색 2번에 쓰려고 한 건데 최빈값은 하나 이상인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예제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장점, 단점 얘기를 좀 해봐야겠네. 자, 여기다 쓸게요. 자리가 없네요. 당연히 장점 뭘까요? 이 빨간색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장점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별량이 예시는 내가 숫자로 쓰긴 했는데 내가 아까 계속 니네 지금 학교 얘기하고 있었잖아. 자, 숫자가 아닌 경우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야, 잘 봐. 이 반의 학교의 데이터를 출원해봤더니 불임, 구한, 뭐라? 대안이잖아. 그러면 최다 빈도수인 학교는 불임 중이지. 그럼 이 집단의 대표 학교는 불임 중이야. 갑자기 자부심 생기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봐. 학교 이름으로 대표값을 선정을 할 수 있어 없어? 최빈값으로는 가능한 거야. 최빈값으로. 그래서 그게 별량이 숫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거야. 얘만 가능해. 유일하게.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별량이 사실 생각해봐. 내가 지금 예시 쓴 거는 뭐 4, 5개, 6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사실 현실 반영을 해보면 어떤 집단,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그 학원에, 이 반 말고 그 어떤 큰 학원에서 모든 학생들의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의 평균을 계산해보자 라고 했으면은 100명이면 100명의 성적 다 넣어야 되겠지. 물론 계산기가 해주긴 하지만 사람이 직접 한다면 귀찮죠. 맞죠? 심지어 데이터가 다 몇 점 나와 있는데 그 학원의 중앙값을 찾아봐 라고 했으면 100명의 성적을 쭉 나열해야 되잖아. 물론 컴퓨터가 해주겠지만 사람이 직접 한다면 가운데에 있는 값 찾으려고 하면 쭉 나열해야 되니까 귀찮아. 귀찮지? 좀 번거롭지? 근데 최빈값은 뭐가 좋아? 그 학원에서
가장 많은 성적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물론 하나씩 들여다봐야 되는 건 맞지만 좀 상대적인 거야. 나열하는 개념과 제일 많은 성적이 어떤 몇 점인지를 찾는 것과 비교하면은 후자가 좀 더 편하죠. 예를 들어서 그 학원에 80점이 제일 많아. 그럼 80점짜리 몇 명인지만 카운팅하면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좀 쉽지. 이것만 느끼면 돼. 그래서 별량이 너무 많은 경우 그럴 때도 최빈값도 사용할 수가 있다. 사용이 편하다. 자,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평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중앙값과 최빈값인데 중앙값은 요거, 최빈값은 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나씩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뭐 내용은 요게 다고. 자, 뭐 사실 이제 메인 메뉴는 이게 아니야. 자, 제목이 대표값과 3포도잖아. 자, 3포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요건 싹 다 처음 하는 거라 좀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합시다. 어쨌든 자, 요거 다 하고 쉬어야 되고 일단. 자, 3포도는 무슨 뜻이냐? 제목 이름이 대표값과 3포도잖아요. 자, 일단 3포도는 별량들이 뭔가 주어져 있을 텐데 대표값이 3개였잖아요. 중학교 과정에서 대표값은 3포도는 평균 기준으로 계산을 많이 해요. 자, 이유는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평균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떨어져 있는 정도가 있어요. 자, 떨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정리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평균이 있으면 자 생각해봐. 뭐 그냥 극단적으로 시험 성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어느 반 수학 시험을 봤더니 반평균이 80점이야. 그러면 그 반에 있는 애들은 어떤 학생은 80점보다 높고 어떤 학생은 80점보다 낮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딱 평균과 똑같을 수도 있죠. 이건 너무 이해 잘 되죠.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거야. 80점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애가 100점을 받았어. 그럼 평균보다 20점이 크지. 오케이? 그럼 어떤 애는 60점을 받아서 평균보다 20점이 낮은 거야. 어떤 애는 평균과 똑같으니까 똑같은 크기니까 차이가 나 안 나? 안 나. 그럼 내가 지금 말한 20점 높냐? 20점 낮냐? 아니면은 차이가 없냐? 0이냐? 이 부분을 정리해서 나타내는 게 3포도인데 3포도도 나타내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중학교 때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분산 표준편차라는 건데 단어가 2개죠. 근데 둘은 연결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같은 개념이다. 왜 그런지를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러면 분산과 표준편차를 많이 쓴다고 했는데 중학교 때 이걸 많이 쓴다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야. 일단 요거는 마지막에 우리가 3포도를 다 설명하고 나서 니네한테 정리해 줄 때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미리 하나 얘기해 줄게.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수치화된 거라고 했으니까 그 차이가 나는 정도를 수치화하면은 값이 다양하게 나타날 거야. 오케이? 그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값이 크고 작음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만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 3포도 다시 말하면 요 녀석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3포도가 값이 클 때와 작을 때가 무슨 뜻일까?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3포도가 크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까 똑같은 두 집단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두 A반, B반이 수학시험을 봤는데 두 반 다 반평균이 80점이 나왔어. 그러면 평균이 80점이라는 대표값으로 봤을 때는 두 집단은 동등하지. 근데 3포도를 따지게 되면 내가 아까 차이가 플러스 20점, 마이너스 20점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A반은 80점인데 평균이 80점 받은 애가 한 명도 없어. 극단적으로 100점짜리인 인간과 60점짜리인 인간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다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봤더니 80이 나온 거야. 그러면 플러스 20점이네 마이너스 20점이네가 되게 많은 거지. B반은 전부 다 80점만 나왔어.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B반은 평균 기준으로 동떨어진 값을 갖는 애들이 아예 없지. 그럼 두 집단을 비교해보면 어떤 집단의 성적이 분포가
지저분하지 않고 이쁘게 정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A반, B반. B반이지. 왜? A반은 들쑥날쑥한 거잖아. 딱 봐도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 막 플러스 20점이 돼 있고, 너는 마이너스 20점이야? 너는 20 플러스 20점이야? 이런 거야. 근데 B반은 다 80점이야. 물론 최고 성적은 A반에 있으니까 우수한 애들이 많기는 해. 근데 전체적인 자료들의 분포를 봤을 땐 A반보다 B반이 좀 더 이쁘게 정리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삼포도의 참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반은 삼포도가 어떤 거냐면 들쑥날쑥한 애가 많다 보니까 그 삼포도 자료가 분포되어 있는 그 정도가 지저분하다. 다시 말하면 그게 수치가 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료가 이쁘게 정리되어 있는 B반 같은 경우는 삼포도가 작은 거야. 왜?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B반은? 없었죠. 그럼 그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따졌을 때 나타나는 삼포도 수치가 낮은 거란 말이야. B반은. 근데 A반은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20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수치가 너무 큰 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한 게 A반 큰 값, B반 작은 값 이렇게 정리되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책에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 삼포도가 큰 값 B반이죠. A반이죠. A반은 자료가 어떻다고 그랬어? 지저분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유식하게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 자, 근데 삼포도가 작은 B반 같은 경우는 자료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볍게만 이해하시고 그럼 그 플러스 마이너스 20점이 있는 반과 없는 반의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일단 개념적으로는 저건 좀 알고 있어요. 이 주황색 글씨를 좀 놔둔 거 하면은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그러면 플러스 20점, 마이너스 20점이라고 했던 단어가 원래 수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편차라고 부릅니다. 자, 잘 들어라. 아까 평균이 80점인데 어떤 애가 100점을 받았어. 그럼 평균보다 뒤에 문 좀 닫아줄래, 차우가. 평균이 80점인데 어떤 애가 100점을 받으면 평균보다 20점이 높은 애라고 했지. 플러스 20점이지. 다시 평균이 80점인데 어떤 애가 수학 성적 60점 받으면 평균보다 20점이 낮지. 그럼 마이너스 20점이지. 그럼 공식 하나 만들어보자. 플러스 20점이 어떻게 나왔다고 우리 식을 세울 수 있을까? 평균과 그 학생의 별량 100점하고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그 학생의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돼. 60점 받은 애는 마이너스 20점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 마이너스 20점을 공식화하면은 마찬가지 그 사람이 60점 받았다며 반평균은 80점이라네. 빼니까 마이너스 20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왔죠. 이게 편차라는 단어고 공식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헷갈려하면 안 돼. 어디에서 어디를 빼는 거야? 그 학생의 성적에서 평균을 빼게 되어 있어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야. 거꾸로 배우는 애들이 많더라고. 평균이 기준이니까 평균에서 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별량에서 빼야 돼. 별량에서 빼야 돼. 그거는 좀 헷갈리지 마시고. 근데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편차가 뭔지는 알았어. 그럼 그 집단에 5명이 있건 10명이 있건 평균과 비교했을 때 각각의 별량마다 편차가 존재하겠지. 플러스인 애도 있고 마이너스인 애도 있고 아예 평균과 같아서 편차가 빵인 애도 있을 거예요. 왜 편차가 빵이야? 평균이 80점인데 그 사람 수학 성적이 80점이면 80점 빼기 80점이면 빵이잖아. 근데 편차가 0일 때도 있어. 어쨌든 각 데이터마다 별량마다 편차는 존재를 하는데 그 편차들의 합을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대. 자, 그거를 잠깐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볼게요. 자, 별량 써줬어. 5명의 별량이야. 평균 계산해보세요. 얼마냐? 8이지? 8 맞지? 평균 8이지? 그럼 편차 계산해볼게요. 각각의 편차를 계산해 봅시다. 어디서 어디 뺀다? 별량에서 평균을 뺀다. 마이너스 2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하고 2 되는 거 됐으니까. 노란색이 편차 맞죠? 다 더해보세요. 0 되지. 그래서 편차합은 무조건 빵이야. 잘 들어봐봐. 내가 아까 삼포도가 크다 작다를 아까 반평균으로 얘기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어? B반은 다 80점이라서 편차가 0이 되고
A반은 플러스 20점, 마이너스 20점인 애들이 많다 보니까 지저분하다 그랬잖아. 근데 눈으로는 그게 보이는데 편차들로 따져봤더니 막상 B반이나 A반이나 이 결과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건 A반이나 B반이나 편차합은 둘 다 0이 나와. 그러면 삼포도는 지저분하냐 지저분하지 않냐를 수치화하고 싶은 건데 단순히 편차를 계산해서 더했다라는 것만으로는 A반, B반의 분포 상태를 나타내는 게 구분 짓는 게 곤란한 거예요. 다 0이니까. 그래서 뭐를 만들었냐면 분산 표준 편차라는 걸 만들었어. 자, 그럼 달대로 항상 개념은 필요해서 만듭니다. 편차합이 0이다 보니까 내가 방금 뭐라 했어요? 두 집단의 삼포도를 구분 짓는 게 힘들다 그랬지. 불편해졌지.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분산 표준 편차. 그럼 분산을 어떻게 찾냐면 이건 정인이가 그냥 외워야 돼. 저 편차들 있죠. 편차들 있죠. 자, 그래서 그냥 번호를 나누자. 간단한 줄임이 이렇게 나와. 편차를 그냥 더하지 않고요. 제곱을 합니다. 근데 왜 제곱할까? 야, 제곱의 특징이 뭐야? 편차가 이렇게 수치화가 되어 있으면 값은 0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각각의 숫자들을 제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값들이 0을 제외하면 몽땅 양수로 바뀌죠. 그럼 일단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 제곱하고 나서 더하면 0이 안 되지. 그거 하나 때문에. 태원아 엎드려 있으면 어떡해? 똑바로 앉고. 잘 봐. 자, 너무 쉬워서 이러는 거지 지금. 참 천재시네. 잘 봐. 제곱을 왜 했다? 마이너스 값을 없애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값이 없어지면 편차합이 무조건 빵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매겨. 야, 평균의 뜻이 뭐였어? 별량 더해서 도수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면 이거 편차 제곱의 평균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제곱해. 그럼 다 더해. 뭘로 나누면 돼? 5개지? 5개로 나누면 돼. 그게 그냥 분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의 참뜻은 편차 제곱값의 평균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왜 제곱했는지까지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표준 편차도 있다 했잖아. 이게 이거고요. 자, 표준 편차는 왜 같이 연결되는 거라고 했냐면 되게 이것도 직관적이야. 원래 값이 이거였는데 제곱을 때려서 계산했잖아. 그럼 원래 값을 만들기 위해서 제곱을 없애기 위한 계산 수단을 발휘했는데 니네 알까? 원래 값이 a였는데 그걸 관계로 제곱을 했어. 근데 원래 값인 a를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떤 계산을 취하면 저 지수 2가 나려나? 루트 씌우면 되지. 중상권잖아. 야, 그럼 잘 들어볼까? 이게 내가 아까 말로 지저분하게 떠들긴 했지만 저번 시간에 한 평균, 오늘 설명한 대표값에서 얘기했던 거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얘기하면 이해 못할까? 그냥 국어 시간 아니냐? 이게 쉬우니까 졸고 있잖아 지금. 그렇잖아. 너무 쉽지? 너무 쉽잖아. 근데 왜 이게 중3 때 나오냐면 요거 하나 때문에. 루트는 중3 때 나오잖아. 그래서 중1, 중2 때 통계 시간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야. 단 이거 하나 때문에. 루트가 중3 때 나와. 그래서 내용이 되게 쉽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어떻게 계산한다? 분산값을 계산했으면 이건 제곱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다시 루트를 씌워. 정확하게 뭐라고 써있냐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써있어요. 자, 플러스 값이잖아요. 양의 제곱근. 그래서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써있어요. 자,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건 책에 안 나와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찾아본 책 중에 이거 나온 책 못 봤어. 이거 전에 니네가 이제 3학년 되려면 먹었긴 했지만 심지어 이 내용 수행평가 보려면 1년 6개월 남았네요. 어우, 까먹었다. 왜 이 얘기를 미리 하냐면 니네 1학년 때 학교에서 수행평가 보다가 이런 일이 있었니 혹시? 원가 부채꼴이나 입체대용 건널비 같은 거 계산했을 때 이거 안 써서 점수 까인 적이 있는 사람 없어? 파이 안 써서 틀린 사람 없어? 다행이야. 그러면 요거 이제 3학년 버전이 뭐가 되냐면
단위 때문에 그러는데요. 단위 안 쓰면 점수가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건 단위 쓰고 어떤 건 단위 안 쓰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좀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요.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게 이렇게 된다 했죠. 그럼 잘 들어봐 봐라. 이 표준 편차는 책이 안 나와서 빨간색이야. 표준 편차는 단위를 쓸까 안 쓸까? 순서대로 하죠. 평균은 단위 쓸까 안 쓸까? 예를 들어서 점수로 하죠. 각 학생의 성적의 평균을 매겨서 몇 점 나왔잖아. 이게 답을 얘기해버렸네. 평균은 단위를 써야 안 써요? 당연히 써요. 써요. 그럼 두 번째, 평균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편차를 얘기하고 있다. 편차는 단위를 쓸까 안 쓸까? 헷갈리니? 평균이 80점인데 어떤 애가 100점을 받았어. 편차는 20점이지. 20점 높잖아. 그래서 편차도 단위 써. 되니? 그러면 편차 제곱을 계산해서 평균 때린 게 분산이라며. 그럼 분산은 단위를 쓸까 안 쓸까? 하나만 얘기해보자. 어떤 애가 80점 받았고 어떤 애가 60점 받았고 어떤 애가 100점 받았어. 잘 들어보세요. 이따가 계산을 할 건데 이 세 명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평균 몇 점이야? 80점이지. 계산할 수 있죠? 편차 계산하면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20점, 얘는 빵점, 얘는 플러스 20점이야. 그럼 잘 들어. 편차를 자 분산 어떻게 계산한다고? 편차를 제곱해서 계산한다 했잖아. 그럼 이걸 제곱했어. 마이너스 20점 제곱하면 몇 점이야? 플러스 400점인데 원래 니네 초등학교 때 단위 계산했을 때 왜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 썼어요? 변 2번 곱하니까 제곱 아니야? 왜 부피는 세제곱 센티미터 썼어요? 변을 3개 곱하니까 세제곱 아니야? 그러면 변을 2개 곱했다는 얘기는 센치 곱하기 센치에서 제곱 센치 된 거란 말이야. 그럼 제곱이 된 거지 말 그대로. 그러면 이거를 제곱한 게 편차 제곱이란 말이죠. 그럼 숫자만 제곱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단위도 제곱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돼. 어색해 안 어색해? 어색하지. 점수의 제곱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니? 당연히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끝난 거야. 분산은 변의 단위를 쓰면 안 돼. 얘는 단위 쓰면 안 돼. 무슨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어떨까? 표준 편차는 야 계산을 해볼게 얘들아. 이거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400점이고 얘는 0점이고 제곱 안 쓴다는 거지. 20점에 제곱하면 400점이잖아.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 했어요. 더해가지고 뭘로 나누는 거야? 3으로 나누는 거지. 편차 3개잖아. 더하면 800점이잖아. 그럼 나누기 3 해가지고 3분의 800이야. 뭐 계산했어 지금? 편차 제곱의 평균인 분산을 계산한 거야. 됐습니까? 단위는 쓸까요 안 쓸까요? 이거는 안 쓴다 그랬지 아까. 이거 점의 제곱이니까 이상하지. 근데 여기에다가 뭐를 한 게 표준 편차라고 얘들아? 루트 씌운 게. 다시 말하면 양의 제곱근이 표준 편차라 했어. 그럼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겠죠. 이때는 단위는 쓸까 안 쓸까요? 점의 제곱은 있지도 않는 단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산은 안 쓴다고 했지만 점의 제곱이라고 쓰긴 써놨다.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여기다 루트 씌우면 3분의 800은 계산이 되지. 근데 굳이 유치하게 얘기하면 루트 안에 어떤 데이터 값의 제곱이 들어있는 거야. 이거 언제 봤어? 안에 거 제곱이죠. 안에 거 제곱. 그럼 보통 어떻게 됐어? 부호가 양수면 루트 밖으로 탈출했지. 지금 계산한 거 뭐야 그러면? 표준 편차 계산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표준 편차는 단위를 쓰게 돼 있어. 이거 헷갈려하는 책들이 좀 가끔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내가 확인해 본 거야. 그래서 분산 빼고는 단위를 씁니다. 쓰는 것도 쓰는 건데 단위가 어때? 점수 기준으로 보면은 평균 몇 점, 편차 몇 점, 표준 편차도 몇 점 됐지. 단위가 똑같지. 다르지 않지. 그래서 이 셋은 같은 단위를 써요. 분산은 안 써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수행평가 볼 때
써야 될 때 안 쓰고 안 써야 되는데 쓰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점수를 1점씩 까요. 수행평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잘 봐야지 지필평가 부담 없다고 얘기했죠. 이런 거 하나 때문에 1, 2점 까여가지고 내신 A 안 나오면 억울하세요. 조심하라. 이해했지? 설명하다 보니까 그냥 분산 표준편차 계산하는 걸 다 얘기를 벌써 해버렸어. 단위 하나 때문에. 자, 그럼 가볍게 하나만 보여주면 끝나. 해봐. 자, 아까 요걸로 연습 하나 해봅시다. 뭐 할 거냐면 평균 계산했고 편차 계산했잖아. 그 다음에 우리 뭐 계산할 거야? 분산이랑 표준편차 계산해보자. 자, 그냥 식을 써볼게요. 일단 5개니까 5로 나누는 거 괜찮나요? 그 다음에 편차 제곱을 더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0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싹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하면 된다. 자, 그럼 몇 나오냐? 2죠, 2. 단위 써, 안 써? 안 써. 안 써. 자, 표준편차는 어떻게 된다고? 양의 제곱근이네. 그럼 2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2 맞나요? 그래서 루트 2인데 이거는 단위를 써도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가볍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 내가 평균 얘기할 때 도수분포표에서 평균 계산하는 거 뭐 조심하라 했어? 기억나? 필기는 안 했지만 도수를 꼭 곱하자는 얘기 했었지. 기억나니? 별량끼리만 계산해서 평균 매기지 말고 각 별량, 즉 그 각 계급에서의 대표적인 값은 우리 계급값을 쓴다 했었죠. 그 계급값들만 더해가지고 평균을 매기지 말고 계급값에 도수를 곱해가지고 계산을 꼭 하셔라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좀 알아봤더니 교육과정이 좀 바뀌어서 내가 이거 하나 누락된 거야. 도수분포표가 거의 안 나온대요. 약화됐대. 그래서 개념서에도 거의 안 써있대요. 그래서 평균에서 그 도수분포표 얘기한 거는 참고만 하시고 원래 여기 분산 표준편차에서도 그 도수분포표로 계산하는 게 원래 있는데 그게 정말 귀찮아 사실은. 쓰는 순간 학원을 때려치고 싶을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계산이 귀찮은 것도 있고 시험 문제는 잘 아직은 안 나와. 그래서 그냥 뺄 거야. 그럼 그거 대신에 하나만 보여주고 쉬는 시간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자면 이건 교육과정상 고등학교 때 더 많이 나오는 건데 하나만 보여줄게. 자, 제목은 그냥 8번이죠. 원래 2개가 있어요. 하나만 할게. 잘 봐봐. 식으로서 계산하는 게 아무래도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해만 하면 돼. 절대로 니네 학교 시험 문제 안 나와. 야, 그런가 보다 한 번만 보여주는 거야. 자, 평균이 5예요.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의 분산을 계산해봤더니 4가 나왔어요. 네, 이제 첫 번째. 자, 이 녀석의 평균과 분산을 한번 계산해보자. 자, 참고로 말로 써있긴 하지만 분산에서 하면 표준편차는 4의 양의 제곱근 맞나요? 2죠? 괜찮지? 내가 써줄까? 표준편차 2야. 그럼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다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는 건데 특징을 하나 보여주고 싶어서 잘 봐봐라.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는 이걸 고지고대로 묻는 문제는 안 나오는데 지금 내가 써주는 과정을 일부 사용하는 문제는 나와. 그래서 보여주는 거거든. 교재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거는요. 잘 보세요. 자, 일단 뭐를 하자면 평균이 5라는 것과 분산이 4라는 거를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그럼 우리 아까 풀이해봤더니 어떤 식이었어요? 야, 결국엔 분산하고 표준편차를 계산하려면 계산하는 순서는 딱 지금 말한 거에서 깨지지 않아. 첫 번째, 뭐를 알아야지 편차를 계산할 수 있어? 별량은 책에 나와 있겠지. 평균을 알아야지만 별량 빼기 평균을 통해서 편차를 계산해. 그럼 계산의 순서는 평균을 항상 계산을 먼저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계산해야 돼? 별량 마이너스 평균을 통해서 편차를 계산해. 편차를 계산하면 뭐 계산할 수 있어? 별량 제곱의 평균이라는 걸 이용해서 분산도 계산할 수 있어. 분산을 계산하면 마지막에 뭐도 계산할 수 있어? 루트 씌우면 되니까 표준 편차까지 순서대로 계산을 할 수 있지. 자, 그럼 문제가 이 단원이 내용은 안 어려워요. 근데 계산이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 집단의 별량이 다음과 같습니다. 했을 때 표준 편차를 계산하세요 라고 나와 있으면 니네들은 하나 계산을 다 해봐야 돼. 그래서 풀이가 길어. 어렵지 않아. 길어. 근데 숫자 계산이지. 그럼 아무래도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3학년 때 작년, 재작년 공통연산이야. 이거 문제 어렵게 안 나왔거든? 객관식으로 나왔거든? 열심히 계산해서 답을 찾아봤더니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멘탈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죠? 어디 실수했는지 찾아야 되잖아. 그럼 시간 오래 걸리겠지. 그래가지고 소홀하게 하면 안 돼, 사실. 계산적인 거니까. 자, 일단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 자, 특징을 봅시다. 자, 평균이 5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평균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별량 다 더해서 나누면 돼. 그게 5인 거지. 괜찮니? 그 다음에 분산이 4라는 건 어떻게 된 거야? 분산은 뭐의 평균이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 하셨다. 그러면 저기 있는 분산 4는 어떻게 나오냐면 평균이 5야. 별량이 각각 A, B, C야. 그러면 편차를 어떻게 계산한다고? 별량에서 평균을 뺀다라고 하셨어요. 맞죠? 이거죠? 별량 마이너스 평균. 편차지? 제곱. 별량 마이너스 평균 제곱. 이걸 해서 뭘로 나누는 거야? 어쨌든 편차도 세 덩어리잖아. 3개잖아. 그래서 3으로 나눈 게 분산 4가 나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 괜찮냐? 근데 잘 봐봐라. 내가 원하는 건 이 녀석들의 평균 분산이잖아.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쓸게. 자, 이거 평균 계산해 볼게요. 잘 봐. 이해만 하면 돼. 더해서 뭘로 나누면 돼? 3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더해보세요. 나눴어. 근데 약간 분수 계산 좀 해보자. 분수야, 저거 다. 근데 정리해보면 3분의 A, 3분의 B, 3분의 C 더한 거죠. 맞니? 그럼 이렇게 나눠서 써도 되지. 그 다음에 더하기 3을 마지막에 다 내려놨어. 이렇게 쪼개도 돼야 안 돼요? 순서 바꾼 거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왜 나눴어? 이거 어딨어? 여기 있잖아. 5. 얘는 3이죠. 그래서 계산한 게 기존의 평균 5나 5에다가 3을 더하면 되게끔 정리가 돼. 답은 8이야 그래서. 근데 8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더하기 뭐가 됐어요? 기존의 평균에다가 뭐를 더했지? 3을 더했지. 근데 그 3은 누굴까? 그 3은 요겁니다. 그럼 이 별량들의 특징이 어때요? 이해만 하면 된다 했다. 이 별량들의 특징이 어때요? 기존의 데이터에 3을 똑같이 더했지. 그랬더니 평균도 어떻게 됐어? 똑같이 3을 더한 거야. 공식이야. 알았죠? 말로 합시다. 빼기 2분의 1이면 새로운 평균도 빼기 2분의 1 하면 이해만 해. 외울 건 아니야.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응용이 저렇구나. 그냥 그렇게만 가볍게 받아들이면 돼. 됐어요? 자, 그러면 분산도 계산해 봐야지. 그럼 평균이 8이잖아 어쨌든. 그럼 분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 별량에서 뭐를 뺀다? 평균을 뺀다 했는데 평균이 8이죠? 8을 빼야 돼요. 제곱하면 돼요. 삐지. B 더하기 3 별량에서 평균을 빼고 C 더하기 3 별량에서 평균을 뺐어. 자, 근데 계산해봐. A-5제곱, B-5제곱, C-5제곱이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뭘로 나눠? 어쨌든 쟤도 3개니까 3으로 나눌 거야. 그럼 파란색이랑 정확하지? 똑같지? 그러면 계산할 것도 없이 얼마야? 4인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의 결론. 자, 여기에서의 결론. 별량에다가 더하기나 빼기만 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분산과 새로운 집단의 분산이 안 바뀌어. 이해만 해. 알았지? 됐어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하면은 평균은 바뀌어. 바뀌었잖아. 근데 더하기 빼기만 했을 때는 분산은 안 바뀌어. 자, 그럼 당연한 거. 분산이 그대로면 표준 편차도 똑같겠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는 분산과 표준 편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이걸 통해서 하나 알고 넘어가면 되는 결론이죠. 됐죠? 자, 그래서 더하기 빼기 같은 경우는 분산은 표준 편차는 바뀌지 않는다. 자, 됐니? 근데 동그라미 1번이잖아. 하나가 또 있어요. 이거 한번 집에 가야겠는데. 오늘은 정시에 갈까? 좋아요? 3주나 4주 동안 그랬니? 어. 아, 방학 때부터? 그래. 오늘은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러지 마. 너 마음에 안 들어오니까 안 오길 지라고 했나 갑자기. 하여튼 학교만 가면 체력 안 좋아지고. 요즘도 학교에서 자냐? 왜 이렇게 비실비실해 애들이 학교만 가면. 체육을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체육을 열심히 해? 아니 열심히 해야 되겠네. 체력을 키워야지. 체육 시간에 마스크 쓰고 하겠네. 응? 헐.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졌거든요. 뭐? 셔틀로 하는 거. 다치지 마. 안 다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요거 하고 가자 그래. 자, 보여줄게요. 자, 2번인데 잘 들어? 이거랑 똑같다. 이거 똑같다. 이거 똑같다. 똑같은데 요것만 바꿨다. 요것만. 자, 이번엔 뭐를 할 거냐면 A 더하기 3, B 더하기 3, C 더하기 3이었잖아. 이번엔 3을 곱했어. 자, 여기다가 3도 더했어. 똑같이. 벌써부터 하기 싫죠? 근데 한 번만 하고 넘어가자고. 앞으로 할 일 없어. 니네 내년 여름방학 때까지 할 일 없어. 그러면 아까랑 다른 점은 뭐예요? 곱하기 3이 있지. 그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만 느끼고 넘어가면 돼.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녀석의 평균 계산해볼게. 다 더하면 되죠. 나누기 3 괜찮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어떤 일이 벌어져? 써줄까? 얘 더해봐. 3a 더하기 3b 더하기 3c죠. 3으로 묶이죠. 무슨 일이 벌어져? 또 나눌 거야. 그러면 찾아봐. a 더하기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어디 있니? 여기 있지. 이거 얼마야? 5잖아. 그래서 식이 3 곱하기 기존의 평균 에다가 요거 3이죠? 그래서 새로운 평균이 이렇게 만들어져. 아까와 차이점 뭐냐? 아까는 더하기 3만 했더니 더하기 3이 반영이 됐지? 지금은 곱하기 3도 반영이 됐지. 그래서 평균은 되게 간단해. 곱하기 나누기 한 거 새로운 평균에 반영, 더하기 빼기도 새로운 평균에 반영하면 돼. 쉽지? 그냥 이해만 해. 근데 분산이 짜증나요. 자, 분산은 자 평균 이거 결국엔 얼마입니까? 18이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합시다.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 하셨기 때문에 별량에서 평균 빼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3a 더하기 3에서 18 빼는 거 맞지? 바로 계산하자. 맞지? 머리가 갑자기 안 들어가는데? 맞을 거야. 머리가 갑자기 안 돼. 뇌정지 당했어. 잠깐만. 이거를 잠깐 지울게요. 그 다음에 자, 3b 더하기 3에서 18을 빼. 아, 18 너무 작아.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잘 봐라. 3으로 나누면 되지. 자, 맞냐? 그러면 계산을 할 건데 곱셈공식을 해서 전개하지 않고 이게 지금 3으로 묶이잖아. 3으로 묶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3으로 묶으면 3의 제곱이 괄호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암산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한다. 3으로 묶으면 a-5죠. 근데 묶인 게 3의 제곱으로 나오는 거잖아. 맞지?
암산할 수 있지? 그러면 9가 앞에 있는 거야. 맞죠? 얘도 9가 앞으로 나오고 B-5야. 3이 묶여서 9가 앞으로 나오고 C-5야. 이해만 해.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럼 분자분모 3이 약분되는 거 괜찮아요? 이해됐습니까? 3에 A-5에 아니 미안하다. 아까 내가 파란색을 지워버려서 그러는데 파란색이 아까 뭐였냐면 자 이거였어. 여기 지웠던 거 얘기하는 거야. 잘 봐봐. A-5고 이거 B-5고 이거 C-5고 아까 여기 파란색 쓴 거 파란색 쓴 거. 파란색 뭐였어요? 기존 집단의 분산이었습니다. 맞죠? 파란색 밑줄 친 거. 그게 4였어. 지워서 그런 거야. 자 얘기했다. 그러면 3분의 파란색의 제곱들이 여기 딱 보면 어디 써 있냐면 정확하게 9로 묶이지 얘들아. 그럼 또 지워도 되겠니? 앞에 9로 묶었어. 이게 딱 묶어버리면 묶어내고 남은 이 녀석이 정확하게 뭐예요? 아까 썼던 기존의 분산이지. 확인됐지? 이게 얼마였어 아까? 4였어. 그래서 일단 새로운 집단의 분산은 9 곱하기 4를 하면 돼. 근데 답은 이건데 규칙을 찾아볼게. 9를 어떻게 의미부여할 수 있을까? 아까 계산했던 A 더하기 3, B 더하기 3, C 더하기 3하고 다른 게 뭐였어? 얘는 3을 곱했죠. 3을 곱했죠. 그럼 9는 3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3의 제곱 곱하기 뭐라고 이해할 수 있어? 이 파란색 아까 뭐였다고? 기존의 평균이지. 기존의 평균이 아니라 분산. 그래서 공식화하게 되면은 아까 분산은 더하기 빼기 영향 안 받는다 그랬잖아. 근데 영향 받는 게 딱 하나 있는 거야. 정확하게 두 개요. 뭐게요? 뭔가를 3을 곱하거나 어떤 숫자를 곱하거나 나눈 값이 새로운 별량이면 물론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곱해야 돼. 3을 곱했으면 모든 별량 3 곱해야 돼. 만약에 3으로 나눴다. 3분의 1을 곱한 거지 그러면 3분의 1을 곱했으면 모든 집단이 3분의 1을 곱해야 돼. 심지어 음수를 곱해도 똑같아요. 마이너스 3을 곱해도 똑같아요. 음수를 곱한다 하더라도 공식이 어떻게 되냐 분산은 곱한 숫자의 제곱수를 곱해줍니다. 됐냐? 곱한 숫자의 제곱수. 됐지? 자 그럼 참고로 제곱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니까 9가 되겠죠. 양수 9가 되겠죠. 아니야? 근데 생각해봐. 분산이 상식적인 판단. 계산한 결과가 음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까 제곱을 왜 한다 했어? 음수를 없애버리는 계산이었잖아. 그럼 0 아니면 양수밖에 없잖아. 제곱해버리면. 맞지? 그 녀석들을 더한 결과가 0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음수는 절대로 될 수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맞는데 자 마이너스 3의 제곱인데 이거를 얘들이 잘못 계산하는 게 마이너스 앞에 빼놓고 제곱하는 애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야. 분산은 음수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공식화된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써줄게. 곱한 숫자였죠. 곱한 숫자. 그 녀석의 제곱에다가 기존에 뭐를 곱하면 돼? 기존에 분산을 곱해주면은 새로운 집단의 분산이 돼요. 공식이 하나예요. 자 나중에 한번 볼 수 있으니까 가볍게 정리를 했고 표준 편차를 얘기 안 했죠 사실. 표준 편차는 뭐 어떻게 하면 돼? 루트 씌우면 되잖아.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근데 아까 표준 편차가 2였지. 그럼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어떻게 돼요? 루트 씌워봐. 3 곱하기 2지? 3은 뭐야? 곱한 숫자야. 3 곱했다고 했잖아 아까. 2는 뭐야? 기존 집단의 표준 편차야. 그래서 표준 편차는 공식이 곱한 수에다가 기존의 표준 편차를 곱하면 돼요. 이해만 하면 된다고. 곱한 수에다가 기존 표준 편차를 곱하면 되는데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내가 아까 이런 얘기했죠?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계속 얘기했지만 마이너스다 하더라도 분산 계산하면은 양수 아니면 0밖에 안 나온다고. 일반적으로 양수야. 그리고 그럼 양수에다가 루트 씌우면 야 중학교 과정이잖아. 음수에 루트 씌울 수 있어요? 고딩 때 나옵니다. 음수는 제곱근이 없기 때문에 루트 씌우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죠 우리. 맞지?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분산에 음수가 나올 수 없어. 그럼 당연히 표준 편차도 음수가 나올 수 없어. 근데 애들이 이거 공식을 또 이상하게 외워가지고
늘 얘기하지만 증명 안 하니까 이런 바보들이 생기는 거야. 곱한 숫자에다가 표준편차 곱하면 된다고 이상하게 외워.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그럼 표준편차 음수 아니야? 음수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로 안 나온다니까? 그럼 이걸 공식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수는 절대로 안 되지. 그럼 그 음수를 부호를 양수화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뭐를 해야 되냐면 절대값을 집어야 돼. 왜? 표준편차나 분산이나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대로면 표준편차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곱한 수의 절대값이 거기에다가 기존 표준편차를 곱하면 돼요. 다시 말하지만 외울 필요 없어. 이해만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아직 뭐 좀 알아줬으면 하는 건 그거야. 더하기 빼기는 분산 표준편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평균엔 영향을 줬어 안 줬어? 줬다. 곱하기도 영향을 줬어 안 줬어? 줬다. 분산 표준편차는 곱하기만 영향을 받는다. 물론 분산은 제곱의 영향을 받고 표준편차는 절대값의 영향을 받는다. 까지만 알고 그냥 넘어갑시다. 써먹을 일이 있으면 내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기는 할게. 이건 책에 없어 지금. 없는데 나중에 심화교재 풀 날이 우리 또 2학년 1학기부터 이제 블랙라벨을 할 거기 때문에 심화교재에는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한번 해보지 않으면 풀이를 해 못해.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보여준 거야.